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인데요. 오늘 화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테크와 그리드위즈, 나노팀 이 세 개의 종목이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에 근접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어제 3.62%로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못 갔다라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민테크, 그리드위즈, 나노팀이 모두 이 전기차 화재 요즘에 이슈죠. 이거 관련돼서 관련주로 묶여서 이런 강한 상승을 가져간 데 비해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은 흐름이라 만약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충분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뉴스를 검색해도 한선 엔지니어링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종목 분석을 할 때 분명히 한선 엔지니어링 가운데 그 ESS 배터리셀 소화 관련 직분사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걸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그 화요일 장 움직임 가운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장 시작 전에 미리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만들었어요. 23 프로젝트 그리고 100 프로젝트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23 프로젝트 지금 한 명 들어와 있어요. 제가 8월 8일에 텔레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리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조회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 아니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뭐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게 뭐냐, 뭐 리딩방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리딩방 아니고요. 유료 가입 뭐 이런 거 유도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리딩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때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수익이 나시나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습관과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일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주식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뭐 나름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마이너스인 종목이 너무 많아서 주식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실험 요소를 가지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신병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반복적인 투자 결정과 습관들이 계속 수익은 못 누리고 마이너스를 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한 번쯤은 바꿔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저도 겪었고요.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것인지 저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름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환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포트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겁니다. 23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복리예요, 복리. 매월 수익률을 23% 목표로 포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원금은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뭐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12달이 지나면 수익이 1000%가 돼요. 그래서 10배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두는 겁니다. 되지 않고 10배가 아니라 1.5배만 돼도 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죠. 네, 1.5배면 50%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0배를 목표로 꿈은 크게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23 프로젝트는 10배 수익 내기로 이제 하는 거고요. 100 프로젝트는 월 수익 6% 수익을 목표로 해서 12달이 지난 1년 뒤에는 100% 수익률 2배죠. 2배 수익 만들기 목표로 포트를 2개를 운영할 겁니다. 23 프로젝트와 100 프로젝트 이렇게 2개를 운영할 건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저처럼 하셔라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정말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매매를 뭐 따라하셔라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 김선비 네가 얘기하는 이기는 투자가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공유를 받아보셔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허황된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신 분들 자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뭐죠? 원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시작을 합니다. 원칙은 절대 물타기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포트 운영을 해요. 그리고 계좌를 따로 팔 겁니다. 또 다른 계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투자는 그거대로 그냥 하는데 10% 정도 제 포트를 따로 빼서 여기에다가 이 돈을 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넣으면 물타지 않을 거예요. 절대 물타기 하지 않을 겁니다. 물리면 물리는 대로 손절할 거고 물리는 대로 그걸 가지고 계속 종목을 교체하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악의 리스크는 뭐냐? 투자했던 원금만 손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절대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잘 되는 케이스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이 계속 복리로 늘어나서 2배 내지 10배 수익이 나는 거고 안 좋은 케이스는 여기에서 원금 손실이 있겠죠. 원금 손실이라고 했었던 거는 내가 수업료로 지불하는 100만 원과 1000만 원 정도의 내가 작정했던 그 원금만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했다라고 해서 제가 막 갖고 있는 모든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고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업료로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할 수 있다 생각하는 제 계좌의 일부만 그냥 담고 절대 물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나도 이런 투자 방식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절대 여기에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잃어도 되는 돈은 없죠. 제가 이런 표현을 일부러 안 씁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돈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도 되는 돈이다라기보다는 혹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내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따라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매달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으며 지금 이 종목이 앞으로는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샀지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산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되시겠죠? 올랐으면 정말 그게 내가 맞았으니까 오른 거고 떨어졌으면 내가 공부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다시 그 다음 달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부의 목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들 막 리딩방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막 가입 유도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포트 구성을 2개를 나눌 겁니다. 23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포트 운영을 할 거고요. 100 프로젝트는 조금 보수적인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월 6% 목표를 하고 이거는 월 23% 목표를 하기 때문에 투자 포트는 당연히 달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성장주 위주로 목표 수익별 포트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거를 샀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걸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매월 마감치마다 수익 현황을 결산을 해서 포트 점검을 해서 성공하는 것들은 계속 선순환을 가져갈 거고 실패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공부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100명만 제가 선착순 모집해서 100명이 모집 안 되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 들어오셨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광고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셔야 승인 처리 후 제가 입장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초대 링크는 올려드렸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되 문자 메시지를 각각 희망하시는 프로젝트명 23은 23 100이면 100 이렇게 숫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를 다 확인을 해서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100명이 다 모인다. 여기는 저도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이 추가로 들어오시면 비로소 제가 그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뉴스 때문에 난리죠. 오갈 곳 없는 전기차, 선박도 지하주차장도 문전박대. 자, 이게 과충전하는 전기차에서 아파트에 주차해놓은 벤츠 전기차가 EQ 시리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소가 됐습니다. 불이 다 타버려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모든 차량이 다 불타고 아파트도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이 계속 화두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 포비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드위즈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부 전기차 과충전 방지 대책 논의
라는 내용으로 이 그리드위즈가 PLC 국내 점유율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부각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나노팀도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으로 불이 옮겨붙는 전이를 차단해주는 열폭주 차단 패드, 이거를 나노팀이 만들어서 나노팀도 전기차 화재 관련된 관련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 종목이 있죠. 민테크입니다. 민테크는 배터리 진단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배터리의 열 팽창, 열 폭주를 막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테크도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7%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한선 엔지니어링,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게 여러분 궁금할 텐데 제가 잠깐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요. 현재 한선 엔지니어링의 사업 개요를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2,044억 정도고 발행된 주식수는 1,70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모회사가 한국선제예요. 한국선제가 58.81%, 네, 선제 사업을 하고 있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자, 요런 회사인데 사업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ESS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 선제 회사가 모회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AI 관련해서 전력난 얘기가 나올 때 이 대안으로 SOFC가 부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SOFC의 글로벌 대장주는 블룸 에너지인데 이 블룸 에너지와 SK 합작사인 블룸 SK 퓨얼셀에 공급을 해주는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수소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상승을 가져가고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연관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이 ESS 쪽이죠. ESS 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엮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 내용인데요. ESS 사업 내용 중에 직분사 소화 설비를 개발했어요. 삼성 SDI와 공동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제 검증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셀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ESS가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정 문제가 없는 셀은 분사를 하지 않고 이벤트 셀이라고 하는 이 화재가 발생한 셀에 이렇게 직접 분사를 해서 소화시키는 장치, 이 직분사 소화 설비를 한선 엔지니어링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자체 검증에만 해도 한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타사가 진입하기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때 당시 공부할 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삼성 SDI와 이거를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테마가 엮이면 한선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최근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천연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테마주로 엮여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한때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뉴스가 올해 7월 29일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강한 상승을 보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을 견인했던 대부분의 소재가 첫 번째로는 수소연료전지 SOFC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왕고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ESS 관련해서 화재, 네,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 관련된 수급은 아직 받지 못해요. 나노팀과 민테크 그리고 그리드위즈가 강한 상승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한선 엔지니어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왕고래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뭐 직접적인 사업 연관 접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갈 만큼 엮이면 가게 되는 이런 주식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ESS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쪽도 분명히 한번 뉴스가 엮이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학습을 해봤을 때 미리 대응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가 나온 뒤에 이미 들어갔을 땐 늦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에게 유리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 이 확률 높은 투자가 복리를 만든다 23 프로젝트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 올리는 사이에도 계속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6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한 분이 더 추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3 프로젝트도 아까 12명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한 명이 더
추가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이 모집이 되면 제가 바로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23 또는 100 숫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초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하고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장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기 중이시고 100명이 차면 입장 승인을 한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가 어떻게 확률 높은 투자를 가져가는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관점에서 리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유료방도 아닙니다. 이런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제 포트를 공유해드리겠다라는 관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대응 여러분들 잘 하시고 좋은 수익 누리신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저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